자, 오프닝 벨 라이브 시작하겠습니다. 9시 59분 지나가고 있고요. 예상 체결 지수는 코스피가 0.4% 마이너스, 코스닥은 0.5% 마이너스 이렇게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미국 증시의 하락세를 얼마나 많이 방어를 할지 오늘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두 분 한번 모셔보겠습니다. 하창원 본부장님, 김정은 본부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개장 전략 9시 땡 쳤으니까 짧게만 들어보겠습니다. 하창원 본부장님부터. 네, 뭐 산업이나 이슈 쪽으로 대응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CS 이후에 그 좀 온기가 많이 남아 있어요. 그래서 거기 관련된 주요 카테고리에다가 이제 뭐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그리고 뭐 연세 뭐 다양한 쪽에서 굉장히 새로운 이슈가 나왔기 때문에 네. 이벤트 플레이로 일단 진행을 해주셔야 된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정은 본부장님. 네, 미국보다는 아웃퍼폼 할 것이라는 지난주 예상이 아직은 유효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그 이번 주에 그 CPI 넘버 나오는 수요일 미국 시간으로 그때까지는 아마 저점 매수를 하는 사람들이 조금 더 좀 많지 않을까 싶어서 그렇게 뭐 폭락이나 이런 계통으로 이어질 수 있는 미국의 그 고용 지표 때문에 하나만 가지고 그렇게 움직이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많이 오른 종목은 항상 이익 실현이 있고 돌려가기 할 수 있는데 이번에 JP모건 컨퍼런스 있고 그다음에 TSMC 실적도 있고 몇 가지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뭐 돌려가기로 많이 빠진 거 다시 사기, 그냥 많이 오른 거 약간 주춤하게 이런 패턴 계속 이어질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9시 1분 지나가고 있고요. 개장을 했습니다. 코스피가 0.2% 마이너스, 코스닥이 0.5% 마이너스 정도로 집계가 되고 있는데요. 대형주가 코스피, 코스닥 모두 다 조금 많이 밀립니다.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1%대 하락세, 삼성전자가 54,700원, 하이닉스가 207,000원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2% 오르면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현대차랑 기아 1% 가까이 약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0.9%, 0.85% 마이너스입니다. 그리고 KB금융이 0.5% 오르고 네이버도 0.25% 플러스입니다. 오늘 시장이 전반적으로 안 좋다 보니까 역시 시장의 한 축이 될 수 있는 조선하고 변압기 쪽 그리고 방산 쪽 이게 전반적으로 조금 밀리는 것 같은데요. HD 현대중공업이 마이너스 2.2%, 그리고 나머지 종목들도 한국조선해양 1%대 약세, 한화오션만 1% 정도 올라가고요. 그렇습니다. 이런 종목들이 조금 떨어지고 있고, 코스닥 쪽에서도 알테오젠이 1.6% 마이너스, 리가캠바이오, 삼천당제약 이 종목들도 1% 내외로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에코프로비엠, 에코프로는 보합권이고요. 나머지 종목들도 지금 눈치 보기에서 조금씩 떨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네요. 오늘 전반적으로 CDMO를 비롯해서 제약바이오 쪽, CDMO 쪽, 이쪽은 그래도 조금 오르는 것 같은데 약간 지금 보면은 눈치 보기 장세 속에서 뚜렷하게 방향성은 없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약간 대형주만 조금 빠지고. 하창원 본부장님? 네, 일단은 오늘 그 산불 관련된 종목군들이 좀 강하게 움직입니다. 네. 위닉스 요거 뭐 이미 금요일에 상한가 마감을 했었고요. 오늘 지금 점상으로 가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변압기, 전선 요쪽이 아무래도 다시 재건하는 부분에서 이벤트가 좀 발생을 하고 있어서 그쪽이 좀 상당히 강하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 화장품 쪽에서는 수출입 데이터에다가 플러스 알파로 이 증권가에 좀 긍정적인 리포트가 나온 종목군들 위주로 일단 좀 좋은 흐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이슈단에서의 좀 흐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추가적으로 이제 요 액침냉과 관련된 부분들도 오늘 좀 강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이오 쪽이 확실히 좀 강하네요. 뭐 이제 삼성 바이오로직스, 네. CDMO 쪽. 그러니까 이제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에서도 사실 좀 기대가 되거든요. 이게 ADC 제형으로 해서 이제 리가캠이랑 감차하는 게 있고, 그다음에 이제 일본발 이벤트가 있어서 뭐 삼바 같은 경우에 좀 그래도 기대가 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엔터 쪽도 좀 노이즈가 있습니다. 이제 JYP에서 보이그룹 나오는 거에다가 이제 SM에서 걸그룹 또 이제 또 새로 나온다고 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또 하나의 이벤트가 되는 것 같고, 오늘 이제 면세 쪽은 좀 그 흐름을 봐야 될 것 같은데 드디어 따이공 그거 안 한대요. 네, 그래서 뭘 하네요? 따이공한테 원래 한 50% 정도
그 수수료를 환급해주는 식으로 해서 싸게 팔았는데 네. 그거 이제 안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수익성에 대한 개선 기대감이 나올 수 있어서 지금 애널리스트 막 코멘트들이 나오고 있는데 뭐 그런 내용들이 또 향후에 이 또 여행이라든지 여기 또 대목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에서 어떠한 변화가 나오는지 이게 또 화장품이나 기타 다른 쪽으로도 연결을 시킬 수 있기 때문에 좀 같이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장우 본부장님도 네, 오늘 뭐 저기 장은 요 정도면 그냥 이렇게 갈 것 같아요. 그 JP 모간에 있기 때문에 그쪽은 아까 CDM하고 뭐가 됐던 간에 그 내내 요 정도 흐름으로 강세를 갈 것 같고요. 네. 조선 방산인데 방산은 뭐 저번에 빠졌기 때문에 좀 반등하는 정도로 유지될 것 같고 그 정도 말고는 사실은 자동차나 반도체가 좀 선전했죠. 지난주에 우리나라가 한 3% 이상 올라가서 미국의 마이너스 1%대보다는 클리어하게 아웃퍼폼했거든요. 그거를 기조를 유지하는 정도의 약간의 마이너스. 반락이 있어야 되는 거니까. 네. 그 아무래도 금리 인하의 횟수에 대해서 민감할 수 있는 거는 그런 쪽이기 때문에 그런 쪽에 반락이 있겠죠. 자동차하고 조선이. 하지만 그 추세가 완전히 꺾였다고 볼 정도로 흐름을 아까 말씀드린 하지 않기 때문에 그 수급이 이렇게 되면은 전체적으로 그렇게 오르고 그렇게 빠지면은 시가총액 큰 것이 좀 빠지는 거니까 플러스로 가기에는 조금은 오늘은 쉽지 않고요. 일단은 오늘 내일은 그래도 눈치를 보는 거 밖에 방법이 없죠. 왜냐면 특별히 뉴스가 나올 건 없기 때문에 그렇다고 2차 전지가 확 갈 것도 아니고 네. 그러면 뭐 보합권 가면은 매우 잘하는 거고 마이너스 0.5% 전후의 하락이라면은 뭐 괜찮다. 저는 이렇게 보고 이런 패턴을 갈 것 같습니다. 거래도 그렇게 많이 오늘 터져 나올 건 없고요. 데이터 포인트가 나오는 게 빨라야 화요일 수요일 날 뭐 중국이건 한국이건 미국이건 나오는 거니까 오늘은 최소한 또 내일 아침까지는 크게 익사이팅하거나 나쁜 쪽은 좋은 측면으로 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어서 약간은 약세를 벗어나지 못하는 형국으로 그냥 흘러갈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시장 전반적으로 지금 월요일 초반장 일단은 방어를 해내고 있는 상황이고요. 코스피가 2,500선은 좀 지켜주고 있습니다. 2,503 0.47% 마이너스 이렇게 찍히고 있고요. 코스닥은 0.16% 마이너스 716. 미국 증시는 뭐 1.5% 전후로 하락했기 때문에 이 정도면은 지금 방어를 잘 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지난주에도 그랬듯이 연초에는 미국 증시가 약하고 다른 해외 증시가 약해도 우리나라 증시는 상대적으로 강한 그런 흐름을 계속 보여주고 있었기 때문에 오늘도 비슷한 흐름이 나타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코스피 대형주 쪽에서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4.7%로 다른 방산주보다 먼저 3%대 먼저 상승하면서 출발을 했고요. 4.7% 오르고 LIG 넥스원도 1%대 오르면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 판매하는 뭐 팜플렛 안에서 한국형 사드 미사일 방어 체계 LSAM 이게 지대공 유도무기인데 여기가 또 추가가 됐다 그래가지고 이거에 대한 판매 기대감, 실적에 대한 수주 기대감 이런 기대감들이 계속 더 커져 있는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 수주와 그리고 무기 판매에 대한 기대감이 올라가 있는 가운데 새로운 무기가 들어가면서 이 무기에 대한 추가적인 실적 호조를 기대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4.7% 오르고 있습니다. 오늘 삼성바이오로직스 아까 하창원 본부장님이 잘 말씀해 주셨다시피 3.8% 정도 오르면서 시작을 하고 있고 뭐 삼성바이오로직스는 딱히 뭐가 없는 것 같은데요. 삼성 에피스, 바이오 에피스랑 뭐 이슈 이런 건 있는 것 같고 다른 거는 모르겠습니다. 이거 한번 찾아볼게요. 그리고 뭐 한진칼, 두산밥켓, 아모레 이런 종목들이 조금 올라가는 것 같습니다. 코스닥 쪽에서도 대형주는 실리콘투 그리고 아까 클래시스 뭐 이런 종목들 오늘 뷰티 관련 클리오 뷰티 관련해서 이런 종목들이 1%에서 2% 넘게 좀 가는 그런 모습이 있고 다른 여타 제약바이오 종목들은 아직 저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때문에 좀 매기가 좀 살아있는 그런 상황이 아닐까 싶습니다. 하락하는 종목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 오늘 시장이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어떤 것들이 마이너스를 구성하고 있나 이런 것도 좀 궁금한데요. 장본 본부장님. 네, 일단은 대표적으로 반도체 좀 밀리고 있습니다. 이거는 뭐 고용 데이터가 너무 말도 안 되게 잘 나와가지고 네. 뭐 국채 수익률이랑 다 난리 난 거 아시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반도체 쪽 좀 밀리고 있고요. 그래도
퍼폼하고 있는 것 같아요. 뭐 필반 빠진 거나 그리고 이제 뭐 그런 것들에 비해서는 좀 그렇고 그다음에 오늘 조선 쪽이 좀 조정 나옵니다. 사실 이제 기사에서는 하나오션에 대한 좋은 내용들이 많이 나왔어요. 뭐 MRO 관련된 이슈도 나오고 예상폭력에 대한 부분도 리포트도 좋게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뭐 그런 내용이 있어도 일단 오늘 조금은 쉬어가는 흐름이고요. 이게 이제 상대적으로 뭐 변압기라든지 기타 방산 쪽으로 좀 돌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쪽에 대한 산업에 대한 모멘텀이 끝났냐? 그거는 아니기 때문에 뭐 이런 게 만약에 단기적으로 낙폭이 강하게 나와서 뭐 좀 눌림이 강하게 나온다 이러면 또 매수 포인트로 활용을 충분히 해보실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고요. 일단 태양광 쪽도 조금 강했었는데 좀 쉬어가는 흐름들 나오고 있고요. 뭐 시프트업이나 이런 애들은 되게 좋은 내용은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주가는 못 가요. 리포트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고 중국에서의 뭐 이런 사전 예약 뭐 이런 스토리들도 상당히 나쁘지 않게 나오고 있는데 네. 뭐 주가는 크게 관심이 없는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좀 있고 반도체 소부장 좀 같이 쉬어가고 있는 상황이네요. 네. 아무래도 그 수급 자체가 자금 자체가 제한적이기 때문에 다 올릴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 부분에서 게임주 특히나 이제 시프트업 이란 종목에 대한 관심도 이런 것들이 좋은 건 알겠는데 일단 다른 것들 뭐 지금 뭐 저기 뭐냐 조선이나 바이오나 방산이나 변압기나 반도체나 그렇죠. 뭐 그런 애들을 먼저 또 관심 순위가 우선 순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조금 소외받는 거 아닌가 좀 아쉬운 그런 생각이 듭니다. 김정은 본부장님도 하락하는 종목 네, 반도체고 자동차. 반도체고 자동차. 자동차 이제 금요일 날 많이 올랐다 보니까 두 개가 가장 이제 그 금리에 민감한 종목 중에 섹터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네. 추세라 그러면은 더 빠져 상관없는데 추세가 아니라면은 계속 빠지진 않겠죠. 뭐 하루 이틀. 그 저번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금리가 그 국채 금리가 4.76까지 갔을 겁니다. 그리고 뭐 이게 1% 0.1%만 올라도 코스피 S&P 기준으로 한 2% 정도 대가 빠지거든요. 2.5%딱 그게 과거 흐름인데 금요일에 덜 빠졌죠. 그 정도 빠진 데 있고 그래서 그렇게 공포스럽게 받아들인 건 아니에요. 그 수치에 대해서 그러면 한국도 그 뭐 한 1.5, 그 4.56 하다 4.76 됐으니까 이론적으로 하면 3% 빠져야 되거든요. 네. 근데 근데 그동안 우리가 지금 아웃퍼포먼스는 불구하고 주가 별로 안 빠지잖아요. 그건 물론 반도체하고 자동차는 한 1% 빠지지만 그거는 뭐 이거 갖고 한 달치 가지고 판단을 하겠다는 사람들이 아직 대세는 아니에요. 라고 볼 수 있는 추론이라는 거죠. 그것도 안심하자는 게 아니고 오른 거 대비했을 때는 반도체가 연초부터 달린 거, 자동차가 금요일에 센 거 대비했을 때는 이 정도로 하루 이틀 버텨낸다면 또 그거는 또 다른 후행적인 다른 CPI라든지 다른 데이터 그다음에 대통령 취임하고 나서의 실질적인 액션으로 인플레가 되는지 아닌지 아직 확인할 게 남았다. 이런 심리를 좀 더 연장하면서 기다릴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오늘의 이 정도면은 굉장히 선반한 거다라고 저는 보는 겁니다. 그리고 일부 뉴스는 뭐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 뭐 시안의 낸드 공장을 감산한다는 일부 기사가 나왔다고 하는데 그런 반도체가 조금만 이상해도 어떤 리액션을 할 수 있다는 그런 것도 보이기 때문에 뭐 주가가 올라가는 데는 반도체가 넘버가 안 나오기 때문에 HBM 말고는 저번에 말했잖아요. 중국의 부양이나 이런 거 하면 시간이 길 때 기다려야 된다. 네. 그 기다리면 계속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올라가는 스탠스가 계속 스트레이트 업은 아니지만은 이게 계속 다시 내려가게 하는 그런 정도의 파워는 아니기 때문에 장이 이 정도면은 물론 외국인 기관은 오늘 지금 시작 볼 때는 마이너스 둘 다 코스피 같은 경우는 그렇긴 한데 큰 의미를 아직은 부여하기는 그런 것 같습니다. 나쁜 의미로 부여하기는 좀 그런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하락하는 종목들 중에서 조선을 좀 언급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HD 현대미포 5% 마이너스, HD 현대중공업도 4.8% 마이너스, 삼성중공업, 한국조선해양, 하나오션. 제가 대형주 중에서 마이너스 폭이 가장 큰 거를 지금 줄 세운 건데 거기서 쭉 읽은 겁니다. 현대미포,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한조해, 그리고 하나오션. 뭐 이런 종목들 지금 하락률 탑에 올라와 있는 이런 종목들인데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아니면 차익 실현이라고 봐야 될까요? 하창호 본부장님? 네, 저는 개인적으로 차익 실현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뭐 HD 현대미포 오늘 제일 조선주 중에서 많이 빠지는데 차트 한번 여기 화면 보여주시면요. 네. 꼭대기. 예, 완전 꼭대기에서 움직임이 화면을 보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꼭대기에서 좀 뭐 조정이 나오고 있고요. 물론 이평선 자체가 좀 올라온 상태에서 단기 박스권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 뭐 이 흐름이 조금은 뭐 부담스럽다라고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은데
화면을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네, 완전 고가에서 떨어지고 있어서 뭐 크게 문제가 있다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주봉이나 뭐 월봉으로 보시더라도 사실 이제 추세가 계속 타고 가고 있어요. 그래서 큰 문제가 있다라고 보기에는 좀 어렵다. 한국조선해양도 마찬가지죠. 완전 꼭대기에서 단기 차익이 나오고 있고요. 오늘 같은 경우는 좀 간밤에 이제 주말에 고민을 많이 하셨으면은 뭐 전력 변압이나 뭐 이런 쪽은 좀 관심도가 많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이게 화재가 아직 끝난 것도 아니고 화재의 면적도 굉장히 크고 그다음에 거의 그냥 재건을 해야 되는 수준으로 인식이 되고 있기 때문에 네. 그런 뭐 전력 인프라라든지 뭐 이런 쪽도 노이즈가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흐름에서의 또 수급이 넘어갈 수 있고 뭐 원전이나 이런 쪽도 오늘 연이어서 좀 움직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조선이 안 움직이고 또 유망한 산업군들이 움직인다. 그러면 충분히 차익을 실현을 하고 다른 쪽으로 옮겨갈 수 있죠. 네,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케이. 네. 조선주 관련해서 김장현 본부장님도 코멘트? 네, 맞습니다. 그 저기 아까 그 방사라고 뭐죠? 우리 저기 봉산하고 변압기 가잖아요. 그게 지금 미국 쪽의 LA 이슈가 거기도 꽤 클 수도 있어요. 만약 예. 지속이 되면은 거기 망가지는 거 뭐죠? 컨스트럭션 망가지고 그다음에 저기 인슈런스 망가지고 전기 이슈도 지금 당장에 많이 단순되고 네. 그다음에 그거 다시 리빌딩 하고 뭐 하려면 뭐 짧게는 6개월에 보통 1, 2년 걸리거든요. 근데 거기 잘 사는 지역이라 하는데 세금도 유예되고 이렇게 되면은 전체적으로 안 좋은 거잖아요. 전반적으로 다 안 좋은데 재건하는 건 다 좋은 거란 말이에요. 네. 재건하면 필요한 게 뭐예요? 일렉트리시티 유틸리티가 필요한 거잖아요. 그럼 당연히 그쪽으로 가는 거죠. 그러면 그러고 가려면은 그동안 올랐던 거를 프로핏 테이킹 해야지 가는 거잖아요. 가장 많이 오는 게 뭐예요? 반도체, 자동차, 우리 그 조선 방산했을 때 가장 많이 오른 게 조선이잖아요. 누가 봐도 이게 확 올랐지 않습니까? 그럼 프로핏 테이킹 할 욕심이 아니게 생기겠죠. 누구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반등했다 반등 충분히 안 했죠. 반도체도 이렇게 충분히 한 거 아니죠. 자동차도 금요일 올랐지만 충분히 올라간 거 아니잖아요. 네. 그럼 뭐 가장 많이 오른 게 뭐냐 이거죠. 그리고 조정을 덜 받은 거 최근에 조선이잖아요. 당연히 그거부터 프로핏 테이킹 하는 게 트레이딩 하는 입장에서는 돈이 부족한 입장에서는 너무나 당연한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너무나 그 노멀한 그 저기 액션이다. 지속 여부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네. 인더스트리 자체의 펀더멘털 이슈는 아니고 다른 쪽에 인트리스트가 높아지는 거에 따른 반작용이라 생각하시는 것이 타당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정량적으로 생각해 보면은 상승 종목이 320개 그리고 하락 종목이 500개 조금 더 많죠. 이렇게 해서 하락 종목이 한 1.5배 정도 더 많은 그런 상황이고 코스닥 시장에서도 상승 종목 550개, 하락 종목 1000개 이 정도로 잡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전반적으로 하락하는 종목이 더 많네요. 특정 종목 빼고는 대부분 다 하락세라고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수급을 한번 볼까요? 오늘 외국인이 또 1000억 정도 초반부터 던지고 있습니다. 거래소에서 950억 정도 마이너스고요. 기관이 760억 마이너스. 거래소에서는 둘 다 던지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별로 숫자가 크지가 않은데요. 외국인이 27억 매수, 기관이 32억 매도. 이렇게 잡히고 있어서 크지는 않고 선물 시장에서는 한 1600억 정도 마이너스가 좀 외국인 쪽에서 찍히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전반적인 분위기 볼 때 하창원 본부장님 수급을 놓고 분석해 보자면 어떻습니까? 네, 이거는 뭐 좀 어쩔 수가 없죠. 이제 달러 인덱스가 워낙 세지고 뭐 그러다 보니까 반도체 쪽에서 특히나 좀 조정이 나왔다 보니까 거기에 따라서 외국인의 일부 좀 매도가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에서 보면은 일부 다른 산업군들 빼고 뭐 반도체랑 이쪽이 거의 절반이라고 보시면 돼요. 수급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는데 지금 다른 쪽은 괜찮고 뭐 MSCI 지수 이런 한국 지수랑 연동을 해서 이 패시브로 수급이 꽤 많이 들어왔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지금 상황에서는 환율도 올라가고 미국의 국채 수익률이 지금 뭐 5도 넘어갈 수 있다는 얘기 나오고 있고 특히나 뭐 지금 물가를 자극하는 뭐 WTI 같은 경우도 러시아에서 또 잠그고 맞아요. 또 한파에다가 천연가스는 꽤 많이 선물해서 올라가고 있는데 우리나라 장에서만 반응이 좀 안 되고 있어요. 네. 그런 것들을 다 감안해 보면 쉘터는 지금 뭐 문제 있죠. 그다음에 인플레이션 노동 관련돼서 너무 과열되면 또 거기 자극을 할 거고 뭐 그런 스토리로 가버리면은 반도체나 이런 쪽은 조금은 또 애매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좀 올라온 부분에서 일부 차익이 나오고 있기는 한데 그래도 이 정도면은 되게 잘 버티고 그럼요. 있는 거예요. 저는 오늘 2,500이 깨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왔거든요. 야간 선물도 마이너스 0.91% 빠졌었고요. 근데 그런 거 치고는
꽤 많이 잘 버텨주고 있는 상황이어서 물론 추가적으로 삼성이랑 하이닉스가 눌려버리면은 답이 안 나오긴 하겠지만 좀 버텨줄 확률이 일단은 좀 있기 때문에 수급은 변동성이 또 추가적으로 나올 수 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 또 요번 주 금요일에 미국 옵션 만기 있거든요. 네. 그럼 또 이제 대형주들도 한번 휙 또 움직일 수 있어서 수급은 단기적으로는 변동성이 꽤 높아질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고 일단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타방송 아침 시작할 때인데 네. 얼마 전에 물어봐서 1% 이내로 빠질 겁니다. 가장 큰 게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하고 자동차잖아요. 분명히 자동차는 반도체보다 덜 빠질 거예요. 금요일날 올라간 게 많다고 보여지지만 이제 시작이라고 보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내려오면 사겠다면 분명히 반도체가 반도체보다 자동차가 좀 더 눌렀을 때 사고 싶은 마음이 더 있을 겁니다. 그건 제가 확신해요. 근데 반도체는 계속 빠질 것이냐? 보면은 미국 장에서 반도체 빠졌잖아요. 근데 항상 이게 분리해야 돼요. 우리는 마이크론하고 TSMC하고 좀 더 관련이 있어요. 이제부터는. 네. 왜냐면 저기 AMD라든지 엔비디아 이런 쪽은 그 자체에 미국이 뭐 제재를 하고 중국이 못 팔고 밸류에이션이 높고 이런 얘기가 엔비디아하고 AMD하고 뭐 이런 쪽이 있는 거거든요. 근데 TSMC하고 마이크론은 다른 거잖아요. 우리를 보면 마이크론하고 TSMC를 보면은 별로 안 빠지는 게 맞아요. TSMC 0.6% 올랐죠. 물론 걔네들은 12월 실적이 잘 나와서 그런 거예요. 근데 12월 실적이 엄청 잘 나오진 않았어요. 0.8% 잘 나왔는데 딱 그거만큼 0.6% 오른 거예요. 이 장에서. 마이크론 별로 안 빠졌어요. 물론 전일 2.몇 % 빠졌으니까 그런 게 있지만은 그런 거 봤을 때는 사실은 반도체나 IT 전반적으로 금리 때문에 빠지는 미국의 전반적인 장애 네거티브하고 그 다음에 우리하고 조금 더 민감성이 있는 이 두 종목의 버틴 종목을 감안하면은 그렇죠? 그러면 반도체 주식도 뭐 2% 이렇게 빠지지는 않을 거라 보기 때문에 네. 그러면 그걸 컴비네이션을 보면 장이 1% 이상 빠지는 건 약간 오바고 그러면 우리는 다시 또 우리가 아웃퍼폼 한다는 것이 단기인가를 고민을 해야 되는데 아마 1% 이내로 빠져서 끝나면은 아직 유지다. 이런 기조를 유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연초에 우리가 갖는 그런 생각들은 확실히 여타, 그러니까 작년 말에 올랐던 해외 다른 주식들보다는 다른 시장들보다는 확실히 우리 시장이 강하다. 그리고 떨어질 때도 우리가 방어를 잘 해주고 있다. 물론 당연히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2,500선까지 빠졌기 때문에 여기서 더 빠지는 건 억울하다 이런 생각이었는데 작년 말에는 억울해도 계속 빠졌고 올해는 억울한 느낌만큼만은 좀 방어를 잘 해주고 있다. 이런 그렇죠. 생각이 좀 듭니다. 알겠습니다. 개별적인 종목들로 한번 넘어가 볼 텐데요. 오늘 테마로 제일 강한 거는 단연 뭐 미세먼지 관련 쪽, 공기청정기, K웨더, 위닉스, 뭐 신일전자, 뭐 이런 애들. 오늘 미세먼지 나쁨이고 아침 최저 온도가 마이너스 11도니까 작년에 지난주에 제가 장난식으로 인행 친행으로 생각해서 오히려 위닉스, 위니아 이런 그런 얘기 에어컨 있었어요. 맞아. 죽어보자. 그래서 약간 한 파에는 한 파로 대응한다. 그래서 그 생각을 했었는데 요거가 지금 위닉스가 오늘 상한가 들어갔고 다른 종목들도 다 막 K웨더 이런 종목들도 오늘 공기가 진짜 안 좋더라고요. 진짜 안 좋아. 아침에. 오늘 안 좋아요. 마스크 꼭 쓰고 다니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종목들 조금 안 좋고 황사 미세먼지 이런 종목들도 그리고 전력 설비 쪽에서는 좀 작은 종목들 재룡산업 뭐 재룡전기 제일일렉트릭 뭐 이런 종목들 플러스 G2 파워 뭐 이런 애들도 5% 정도 또 올라가고 그리고 코로나19 관련해서 음압병실 뭐 이런 종목들 감기 이런 종목들 일부 종목들이 조금 올라가는 것 같고 해운도 조금 올라가는 것 같습니다. 초반부터 흥하해운이 6.7% 대한해운 뭐 이런 애들이 조금 올라가는데 어쨌든 뭐 그렇습니다. 하창원 본부장님 개별적으로 좀 작은 종목들 혹은 특징주 이런 거 좀 눈여겨보시는 거 있습니까? 네, 일단은 뭐 브리핑을 잘 해주셨는데 일단은 오늘 뭐 대표적인 산업은 결국엔 산불이라고 보여집니다. 산불. 네, 그게 이제 미세먼지로도 엮일 수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위닉스가 이 금요일에도 상가 갔을 때 요거는 산불로 간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제 오늘 재룡산업이랑 뭐 원전은 이제 우리 웨스팅하우스 발목 잡힌 거 풀린 것도 있겠지만 결국에 이렇게 되면 또 전력에 대한 에너지원에 대한 부분이 또 필요해져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로 해서 일부분 좀 움직이고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오늘 뭐 리포트 좀 좋게 나온 종목군들 뭐 코스맥스 이런 쪽이 좀 강하게 나타나고 있어서 일단은 뭐 화장품 쪽에서의 이런 기조 뭐 실리콘투나 뭐 펌텍코리아 저는
용기나 이런 거는 좀 되게 좋다라고 생각을 네. 하고 있는데 어쨌든 뭐 그런 내용들은 지금 계속 좀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색조 쪽에서는 지금 아이패밀리 SC나 클리오 이런 애들이 부각될 수 있어요. 일본 쪽에서는 걔네들이 3대장 안에 들어가는데 색조 쪽은 지금 그래도 수출입 데이터가 10월 이후부터는 좀 안정적으로 올라가고 있고 기초는 좀 애매해요. 왔다 갔다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부분에서 최근에 이제 아이패밀리 SC가 좀 단기적으로 강하게 올라가는 것이 아니냐 이런 부분이 있고요. 또 오늘 금융주들 좀 강합니다. 이제 금융주들이 뭐 대출 규제 또 완화 이런 이슈들도 있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이제 다시 수익원에 대한 부분이 또 좋아질 수 있는 것도 좀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 같은데 어쨌든 지금 BNK 금융지주, 메리츠 금융지주, 뭐 KB 금융, JB 금융지주 거의 3%대 거의 다 이상 일단 또 상승 흐름들이 나오고 있다라는 것도 포인트네요.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JP모건 헬스케어에 대한 기대감들이 좀씩 높아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3반은 아까 얘기했고 이제 유한양행이라든지 기타 다른 바이오 쪽에서도 좀 일부 변동이 나오고 있는 것 같고 또 이제 오늘도 로봇 좀 좋습니다. 로봇 애들 그러니까 CES가 지나갔다고 해서 CES를 버리면 안 돼요. 지금 화장품도 AI화랑 연결된다 그러고 네. 지금 바이오 쪽에서는 엔비디아가 이제 AI를 엮어서 바이오 쪽으로 뭐 진출한다 이런 약간 소문도 돌고 있어요. 그런 내용들이 계속 있기 때문에 그리고 신약 개발이나 이런 건 AI로 막 돌리면 되게 속도 빨라진다 하잖아요. 그런 것들과 다 엮일 수 있기 때문에 CES가 지나갔다 해서 버리는 게 아니라 AI 뭐 드론, 로봇 요런 쪽 있잖아요. 이런 쪽은 계속적으로 관심권으로 올해 내내는 좀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테마인데 메가 트렌드의 테마이기 때문에 그렇죠. CES가 한번 뽐뿌지를 했을 뿐이지 그렇죠. 계속 가기는 간다. 남아있다. 이렇게 생각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까 그렇죠. K웨더랑 요거 위닉스 관련해가지고 LA 화재가 났는데 왜 국장에서 이런 종목들이 난리냐. 뭐 옆에서 태풍 하면 우리나라 이름 똑같아도 가잖아요. 맞습니다. 네. 예. 그게 K국장입니다. 태풍 노루에 노루페인트가 오르는 그런 나라기 때문에 받아들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네요. 예. 김정일 본부장님도 좀 눈에 띄는 종목들? 네, 아까 로봇 관련돼서 저번에 우리가 한번 잠깐 말씀드린 종목 있죠. 시메스. 네. 이런 종목도 6%로 시메스 오늘 좋아요. 6%로더라고요. 사실 뭐 제가 그저께인가 7%, 목요일에 7%. 7% 하여튼 그래서 뭐 하지 말한 것처럼 그 스토리가 되면은 네. 그 넘버가 아주 이상한 건 아니니까 그렇게 올라갈 수 있는 장인데 아까 은행 말씀하시는데 제가 은행 조금 뭐 화장품도 우리 본원님도 얘기하는 거 조금 왜 다른 게 패면은 그걸 살 수 있으니까 이런 개념을 보시면 돼요. 물론 핑계야 뭐 대출 완화해준다 여러 가지 하고 있지만은 네. 그 뭐 기본적으로 그 예대가 금리를 빨리 얘네가 이 금리 내리잖아요. 네. 우리도 내려야 되는데 대출 금리는 빨리 안 내리거든요. 혼나서 앞으로 금리 빨리 내려야 된다 또 압력을 또 주고 있어요. 근데 또 미국이 저렇게 하면 또 금리 또 빨리 못 내릴 수도 있잖아요. 막 섞여 있거든요. 섞여 있는데 새로운 뉴스는 아닌데 주가는 많이 빠져 있어. 조선은 많이 올라 있어. 그럼 조선주 팔고 이거 사는 거예요. 그 심플하게 생각하면 돼요. 근데 2,500을 넘기에는 저번에 말씀드렸지만 우리 외부 여건이 2,500을 아주 안착하기에는 그렇게 에브리바디 해피하게 만들 수 있는 장은 그 정도는 아니에요. 2,300까지 갔다가 올라오는 거는 좀 이렇게 억울한 거를 많이 했지만은 그걸 생각을 하신다면은 2,500에 상당한 그 반락 내지는 그 반발심이 항상 이렇게 뭐 그 고용 지표가 뭐건 핑계대고 한다는 것이 예. 계속 이어진다. 아마 20일 날 트럼프가 당선되고 나면은 좀만 갖고도 주가가 올라간 상태면 나쁘게 보려고 하는 모멘텀을 찾을 것이고 주가가 빠져 있으면 트럼프가 감세한다 그래서 또 올라가려고 그러고 항상 갖다 붙이기 나름이기 때문에 주식의 레벨이라는 게 우리가 2,500이 아주 편안하게 1월 달에 아주 안전하게 간다 이렇게 낙관하지는 않대 이제 과거처럼 안 돌아간다. 네. 이렇게 균형적인 시각을 한다면 은행도 그다음에 화장품도 어느 순간에는 살 수 있고 저번에 그 방산도 지나게 빠졌을 때 사는 게 맞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뭔가 빼야 되잖아요. 뭔가 빼는 게 조선. 시속 게임이니까. 그거 어쩔 수 없다. 근데 레벨이 조금 올라가 있다. 이게 다시 레벨이 2,390으로 가기에는 쉽지 않다. 이 정도로 이해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수 전체적인 레벨에 올리기에는 자금이 좀 부족하고 천천히. 외국인은 그럴 생각이 없기 때문에 어딘가에서 빼서 딴 데서 메꾸고 또 거기서 빼서 딴 데 메꾸는 이런 풍선 효과가 계속 지속된다는 거를 좀 참고해서 전략을 짜야 된다. 알겠습니다. 오늘 또 올라가는 종목들 중에서 이마트 있습니다. 정영진 회장이 지분 사면서 초반에 한 2-3% 정도 오르면서 시작을 하는데 요거 뭐 주말 동안에 뉴스 보셨죠?
사재 털어서 뭐 지분 산다. 그게 뭐 증여받고 이러는 것보다 2배 가량 자금이 더 든다. 뭐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결국은 그 경영에 대한 자신감이다. 저는 비하인드가 더 있다고 보지만 어쨌든 경영에 대한 자신감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긍정적으로 봐도 되나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보통 그런 거 있잖아요. 주가가 얘가 막 말도 안 되게 계속 빠진다. 이럴 땐 보통 경영권 승계나 지분에 대한 옮김이 있을 때가 많거든요. 국장에서는. 그게 또 한 번 또 약간 증명되는 것 같아서 지나고 나면 또 좀 많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주가의 되돌림이 좀 나오긴 할 텐데 대신에 이제 이마트에 대한 본업이 과연 시장에서의 어느 정도까지 이 레벨업을 할 수 있을까 그거까지 감안하셔가지고 뭐 트레이딩 쪽으로는 나쁘지 않다라고 보는데 막 엄청 막 뭐 대단하게 올라가기에는 좀 애매한 부분이 있지 않나. 그래서 딱 그 지분 어쨌든 계속 살 거잖아요. 그래서 지분에 대한 그런 이슈가 노이즈가 해소가 됐고 그게 사면서 이제 다시 가치를 올려놔야 되니까 네. 그런 부분에서는 어느 정도의 좀 주가 마사지가 있지 않을까. 뭐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케이. 알겠습니다. 자, 뭐 그 이번 주에 중요한 이슈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보노님이 가지고 오신 저 일정 같이 소화해 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두 분 장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코멘트할 부분 조금 이따 와서 할까요? 네, 그러시죠. 네. 시장이 일단은 9시 반 지나가고 있는데 일단은 방어를 잘 하고 있다는 부분 그리고 특정 종목들 대형주 중에서 좀 리드를 했던 종목들은 떨어지지만 그래도 다른 섹터에 또 풍선 효과로 올라가는 종목들은 있다는 정도로만 일단은 알아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주 일정에 JP모건 헬스케어 네. 있고 CPI, 트럼프 PPI. 취임식도 그건 다음 이번 주. 다음 주. 그건 20일 날. 군요. 그리고 CPI 나오고 등등등등 수요일. 그렇지. 이런 것들이 있어서 두 분의 코멘트를 들어봐야 되는데 일단은 주말 동안에 그런 쉬고 또 월요일 날 출근하면 월요병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월요병은 요 사무실 출근하셔서 맞아요. 요 의자로 잘 풀어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슬룸의 최초 공개 3프로TV에서 최초로 파는 요 신제품 의자형 마사지기를 저희가 가지고 왔습니다. 이 화면 이렇게 보시면은요, 이렇게 의자형으로 딱 들고 와가지고 여기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딱 들어서 의자에다가 이렇게 설치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리모컨이 달려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를 딱 키면 여기에 어퍼, 풀. 그러면은 여기가 이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계속 이제 돌아가게 됩니다. 네. 오. 이쪽에 어퍼. 네. 오케이. 뭐야? 어떻게 하는 거야? 어이, 아주 제 거 잘 되고 있어요. 좋죠. 이 내 것도 눌러줘. 아주 화려하게. 안 눌러준 거 같은데. 리모컨. 리모컨 어딨지? 그래서 요거를 너무 내 거 어디 있어? 여러분들이 없는 거다. 네, 좀 해주세요. 그래서 요거를 여러분들이 잘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거기 있구나. 이게 밑에도 위에도 있지만 위에 밑에 있잖아요. 네. 엉치. 이 엉치. 엉치 부분에도 이게 있어요. 엉치 좋지. 그래서 상당히 좋아요. 오이. 어허. 네, 요거 작동시키는 거니까 저희 잡아주세요. 저희. 네, 자 그래서 멀티 릴렉스 체어 요 부분을 잘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단독 프로모션입니다. 많은 분들이 성원을 보내주셔서 최대 혜택을 준비를 했는데 3% 단독 판매고요. 무려 41% 할인을 합니다. 원래 이게 42만 9천 원짜리인데 저희가 32만 9천 원에 드리고 있습니다. 목, 어깨, 등, 허리 뻐근함 제로 내 몸에 딱 맞춘 멀티 릴렉스 체어 요거 하나면 사람이 아주 녹습니다. 녹아. 이게 옆에서 이 허리 있잖아요. 네. 이 왼쪽 오른쪽 레프트 라이트에서 이렇게 밀어주고 저렇게 밀어주고 하는 것도 있어요. 단순히 위아래가 아니고 상당히 이게 다리도 그렇고 네. 입체적이네. 진짜 입체적이다. 이게 엉덩이 집중 마사지입니다. 그러니까 이 엉치 엉덩이. 밑에. 네. 그래서 45도로 뜨끈한 온열찜질 할 수 있고요. 괜찮네. 저소음으로 어디서든 조용하게 소리가 안 나. 자리 차지 안 합니다. 접어서 보관 가능합니다. 컴팩트한 크기입니다. 그래서 요 의자 제품
잘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43만 원짜리를 저희가 32만 9천 원에 가져왔는데 여러분. 야, 이 껌값이다. 껌값이라고요? 껌값이야. 아, 이런 거. 하나 사주세요. 이거 이런 거. 이거 남는 거 없대요? 150, 100만 원 정도는 최소한. 근데 진짜 시원하긴 하죠. 아, 이거 지금 목이 그냥 와 하고 그냥. 넥이 여기 넥 부분 풀. 어퍼바디 로봇. 이거는 PPL 끝나고 갖고 가지 말고 그냥 두면 안 돼요? 그러니까 여기 놔두면 괜찮아요. 시원해. 미리 와서 받으면 좋은데. 오케이. 광고 끝. 자, 그래서 사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좋네. 자, 그러면 그만하시고. 이래야죠. 잘것 같아. 자, 그러면은 일정 이제 알아봐야 됩니다, 여러분. 일정을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일정 굉장히 중요한데요. 어떤 일정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까요, 보로님? 네, 일단은 화면 보여주시면. 근데 이거 계속 등에서 막 움직여요. 네. AI입니다. AI. 네, 월요일 날 이제 JP모건 헬스케어가 시작이 되죠. 그리고 오늘 한일 정상회담이 또 이제 그 장관급 시작을 하는데 이게 이제 추후에 또 이제 정상급이 또 만날 예정이기 때문에 어떤 스토리가 나오는지 좀 봐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소비자 인플레이션 예상치, 그러니까 이 시간대에는 이미 좀 높게 나왔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데이터가 계속적으로 인플레이션에 대한 부담감이 생기는지 봐야 될 것 같고요. 화요일과 목요일은 이 헌법재판소 이슈가 있으니까 또 이제 원화의 가치를 또 움직일 수 있는 좀 요인이 될 것 같고. 그다음 최근에 이제 에너지 가격이 변동이 좀 심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생산자 물가 지수가 화요일 날, 이제 수요일 날 소비자 물가 지수 나오는데 어쨌든 이런 물가 지표에 따라서 패드워치에서의 금리 인하 확률에 대한 변화를 봐야 된다. 지금 9월 달까지도 금리 인하 안 한다.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굉장히 좀 경직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M7에 대한 탄력도가 조금은 지지부진할 수 있고, 그게 이제 증시 상방을 제한하는, 우리나라는 지금 하방이 상당히 좀 견고해져 있는 상황이라서 사실 많이 떨어지면 그냥 사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위로 올라가는 거는 상당히 좀 제한이 될 수 있으니까 그거는 조금 더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고요. 일단 수요일에 이제 뉴욕 엠파이어 스테이츠 제조업 PMI 나오는데 최근에 나오는 이런 PMI 지수가 다 시기가 달라요. 발표하는 그 구간이 달라서. 그래서 뉴욕 엠파이어 같은 경우는 가장 빠른 흐름을 또 체크할 수 있는 지표 중에 하나니까 요거에다가 원유 재고 보셔야 될 것 같고, 그다음 수요일부터 미국 증시에서는 이제 또 실적 발표 시즌이 시작이 되죠. 그래서 JP모건, 웰스파고, 골드만삭스, 시티그룹 등에 대한 이제 실적 발표가 이제 시작되는 시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목요일에 이제 우리나라 금통위 좀 동결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진 상황이죠. 소매 판매 완전 우리나라 박살나 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좀 동결할 것 같고, 중국의 인민은행 대출 우대금리도 있습니다. 거기다가 통화정책회 22에서도 있으니까 보셔야 될 것 같고, 최근 주간 실업수당 청구서 굉장히 잘 나오고 있는데 이게 계절 조정치와 조절하지 않은 수정치를 좀 분간해서 지금 보셔야 됩니다. 그거 좀 강조드리고 싶고요. 기업 재고와 소매 판매 나오니까 소매 판매 좀 중요하겠죠. 그리고 금요일에는 미국의 옵션 만기일이고요. 중국의 GDP, 유럽의 소비자 물가 지수 나오고, 애틀란타 GDP는 요번 주 2번 나와요. 2번 나오는데 어쨌든 금요일 날 데이터가 잘 나올 필요가 좀 있다. 어쨌든 고용이 굉장히 탄탄한 상황에서 GDP가 좋은 게 안 좋은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지금 여러 가지 부분에서 경기에 대한 흐름이 좀 나빠지면은 완전 최악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고용은 어쨌든 이런 트럼프 행정부 들어왔을 때 보면 불법 위임자 터치하면은 변동성이 나올 수가 있으니까 일단 GDP가 좀 견조하게 있는 상황에서 변수 포인트가 좀 줄어드는 게 중요할 것 같아서 애틀란타 GDP 나오고, 요거에서 힌트 많이 주거든요. 키워드가 좀 내용이 짧게 주긴 하는데 그래도 키워드는 확실하게 주기 때문에 요거까지 꼭 체크를 해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목요일에 TSMC 실적 발표가 있고, 네. 뱅크 오브 아메리카, 모건 스탠리 같은 이런 좀 굵직한 기업들의 실적 발표도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일정은 매크로적으로 봤을 때는 미국 경기가 아직도 얼마나 탄탄한가에 대한 그런 소매 판매나 뭐 소비자 물가 지수나 베이지북이나 이런 것들로 좀 판단을 많이 할 것 같고, 개별적인 섹터별 이슈로는 JP모건 헬스케어 요거를 가져가야 될 것 같고, 국내 이슈로는 헌재 1차 정식 변론, 저거는 변수가 되지는 않지만 어쨌든 온 국민의 관심사니까 네. 거기에다가 금통위까지 이렇게 낑겨서 같이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부부걸 컴백이 그렇게 중요하냐 이런 의견이 있기는 한데 어쨌든 뭐 일정이니까. 중요하니까 넣어놨겠죠. 그 종목에서는. 챙겨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두 분의 코멘트 하나씩 좀 들어볼 텐데, 김정현 본부장님, 저 중에서 가장 눈여겨보시는 거? CPI 보고 있는데요. 역시 CPI. 헤드라인하고 저기 그 뭐죠? 그
코어하고 혹시 약간 예상하고 달리 나오면 약간 혼란스러울 수도 있고 예상대로 하면은 코어는 예상되는 정도 3% 0.2% YY Q 먼또 뭐 이렇게 나올 겁니다. 왜냐하면 코어는 이제 자동차라든지 음식료 이런 쪽이 조금 좀 이렇게 좀 내려왔기 때문에 네. 그렇게 뭐 그러니까 업으로 해서 우리한테 부담을 주지는 않을 것 같은데 코어는 근데 헤드라인은 좀 유가라든지 이런 쪽이 좀 올랐잖아요. 그래서 헤드라인은 예상보다 조금 높게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게 어떻게 나오는가가 오늘 어저께 그 고용 지표 말고 고용이 더 중요하지만 인플레에 혹시라도 있는 거 한번 체크하는 변수에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목요일 날 아침에 우리나라 시장 영향을 줄지 여부가 중요하고요. 그게 가장 중요하고 그다음에 TSMC는 아주 큰 영향을 그러니까 미치지는 못할 것 같아요. 이미 발표가 다 됐거든. 네. 금요일 날. 너무 다 발표됐어요. 유일하게 발표 안 된 건 뭐냐면은 수익하고 캐펙스 이 정도인데 우리가 아는 범위 내에서 벗어나지 않을 거기 때문에 실제는 TSMC는 그다지 영향은 미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CPI에 두 가지 다른 점이 있는지 여부 그 정도가 가장 중요할 것 같네요. 알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부부걸이 뭐냐고 말씀하셔서 아브라카다브라 말씀하시는데 우리 암살자 형님이 아니요. 아브라카다브라는 부하걸입니다. 부하걸. 부하걸 아이드 걸스. 그렇죠. 갑자기 딱 옛날 거. 미쳤네가 맞아요. 그거는 부하걸. 언제 건데? 부부걸은 브레이브걸스인가요? 네, 그게 이제 나오면서 용감한 형제들에서 나오면서 이제 부를 붙여서 부부걸로 바뀌었다고 하더라고요. 네. GLC인가 어디 소속사 바뀌었다고 하는데 꼬북좌인 유정님은 나가고. 탈퇴해서 나갔고 네, 나머지. 네, 나머지 세 분이 네. 하는데 네. 지난번에 나왔을 때도 그렇게 반응이 엄청 핫하진 않았죠. 아, 그쵸. 그 롤린이 일단 엄청 핫했어. 롤링을 한번 떴고 네, 그 그쵸. 뒤로는 네. 엔터가 이렇게 어렵습니다. 어렵습니다. 네, 한번 주목받는 게 진짜 어렵습니다. 네, 부부걸. 알겠습니다. 보노님도 주목하는 일정 하나를 꼽는다면? 네, 저도 뭐 CPI이긴 한데, 저는 근데 미국 옵션 만기를 조금 더, 왜냐면 요거에 따라서 아마 변동성이 굉장히 강할 것 같아서, 요게 또 이제, 어차피 이 화수 때 적용이 되는 것들이 이제 금요일 날에서 의사결정을 막 할 거거든요. 그래서 요거까지는 좀 보셔야 된다라는 느낌을 드리고 싶어서 그러니까 이제 수요일 날 잘 나왔다고 해서 너무 이제 예단하고 신나다가 금요일 날 뿅망치 맞을 수 있으니까 금요일까지 좀 긴장해보자라는 느낌으로 미국 옵션 만기를 제일 중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역시 진짜 주식에 굉장히 몰입되어 계신 분들이란 생각이 드는 게 그럼 꼬북좌님은 오리온으로 가신 건가요? 꼬북칩을 말씀하시는 맞아 그거. 럭키보이님. 이거 인정하십니다. 꼬북좌님은 오리온으로 가신 건가요? 오리온. 국장할 자격이 있는 분입니다. 그럼요. 굉장히 몰입하고 집중해 계신 분들 고맙습니다. 자, 알겠습니다. 9시 42분 지나가고 있어서 시장이 지금 전반적으로 딱 요 정도인 것 같습니다. 네. 0.25% 코스피 마이너스, 코스닥은 0.15% 마이너스 정도. 아까와는 뭐 색깔이 그렇게 바뀐 건 없습니다. 없죠. 예. 그렇죠? 그래서 요 정도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 조금 바뀐 거는 메리츠 금융지주가 아까와는 다르게 대형주 상승률 1위로 좀 올라왔고 KB금융도 아까보다는 조금 더 힘을 좀 내줘서 1.7% 상승. 그 정도가 뭐 아까와는 좀 다른 점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10시 지나서 한번 색깔이 확 바뀌고 그리고 또 2시? 1-2시 지나서 또 네, 색깔이 그렇죠. 한번 바뀌고 이러기 때문에 이따가 그때 타이밍 맞춰서 시장의 색깔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좀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고 오프닝 끝나고 우리 그 아침엔 투자 팀과 네, 함께 그때. 시장이 변하는 거 체크를 잘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김정일 본부장님 준비하신 자료 이렇게 네네. 보면서 좀 질문을 드릴까요? 네. 그 와치 포인트 이런 게 있어요. 8페이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예. 네. 8페이지 어떤 내용인가요? 네, 미국의 와치 포인트. 미국에 주목할 만한 점 네네. 뭐가 있을지? 이거죠. 화재. 화재. 근데 있잖아요. 여기가 LA가 원래부터 작년 12월 말 기준으로도 한 그 주택 부종률이 한 26% 정도예요. 원래도 근데 이 건으로 인해서 이게 뭐 6개월, 1년 걸릴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사람들이 이주해야 되잖아요. 네. 지금 당장 못 사니까 그쵸. 그 주변에 있는 렌탈 값도 올라가고 난리가 뽀갤 것 같다는 얘기죠. 그 사람 그리고 또 세금 신고 납부가 지연될 가능성이 있는데 과거 2년 전에도 이럴 경우에
연기를 많이 해줬거든요. 예, 그러면 세수가 감소되잖아요. 그러면 연방 정부의 LA가 작은 데가 아니니까 부채 한도 이렇게 미뤄지고 부채 한도 절벽 오는 거 좀 미뤄지고 우리가 신경 안 썼는데 맞네. 그 뭐 여름 이후나 신경 쓰자 그랬는데 아니야 여름 이후까지 그렇게 만만한 게 아니야라고 얘기가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전개될지 좀 이슈가 되고요. 아까 말한 것처럼 인슈런스 안 좋고 주택 가격 올라가는 거고 그러면 인플레 어떻게 되는 것인지 혹시 그런 거까지도 생각할 수 있는 것인지 한번 생각하는 거죠. 지금 넘버에 잘 키지 않지만 이게 와치 포인트 하나고 그 다음에 금요일에 나온 건데 머스크가 이게 얘기했죠. 원래 연방 정부의 예산을 많이 감축한다 그랬잖아요. 기억나세요? 네. 연방 정부가 1년에 6조 7천억 달러 없어요. 2조로 감축한다. 작은 정부. 그런데 6조 7천억 달러에서 방위비 그다음에 사회보장비 기본 보험 뭐 이거 해서 뺄 수 없는 거. 그게 5조 4천억 달러거든요. 실제로는 많이 못 줄이겠네요. 그럼 실제 2조 달러들 다 줄일 수도 없어요. 그래서 이제 슬쩍 얘기하는 게 2조 달러 목표하면 실제 1조 달러는 가능하다. 이런 얘기. 작심삼일이네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들어와서 실제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이런 여러 가지 상황이 자꾸 변수가 생긴다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 와중에 만약에 사람들, 이민자들 있잖아요. 불법 이민을 마구마구 쫓아내는 거를 너무 빨리 서두르면은 네. 그건 분명히 인플레 우려를 자극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건 안 좋은 겁니다. 근데 이런 기사도 나왔어요. 뉴욕타임즈 대목 볼까요? The hunt for disease to close the border. 국경 넘어오지 못하게 하는 거잖아요. 뭐 이유를 대기 위해서 네. 거기 질병 발생, 이미그레이션에서 그런 거를 찾고 있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빌미를 잡기 위해서. 근데 이거는 뭐 꼭 트럼프가 아니더라도 그 보도 이슈가 나올 때 항상 그 이민자를 그렇게 올가매서 할 수도 있고 코로나 때도 사실 이것 때문에 타이틀 24 해가지고 300만 명 못 들어오게 하고 그런 게 있었기 때문에 예. 이번에도 뭔가 이유를 해가지고 하면은 생각보다 빨리 이민자를 못 들어오게 하고 추방하고 이렇게 엑시큐션 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은 이건 분명히 네거티브 포인트이기 때문에 와치 포인트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미국의 매크로 상황도 좀 잘 지켜봐야 우리 시장이 또 거기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요거를 잘 살펴봐야 된다. 알겠습니다. 본호님의 자료로 갈까요? 네, 제 신문으로 가보시죠. 일단은 아이오닉 5가 3년 만에 미국의 누적 판매량이 10만 대가 넘어섰다. 라는 좋은 뉴스가 있었는데 저게 잘 팔린 거예요? 네, 잘 팔린 걸로 보고 있고 원래는 차량이 그렇게 막 엄청 특정 하나의 제품이 막 많이 팔려고 그러진 않아요. 근데 이제 누적이 어쨌든 이런 의미 있는 숫자 있잖아요. 뭐 10,000대, 뭐 10만 대, 뭐 100만 대 이렇게 막 넘어가는 거는 의미가 있고 요거는 좀 개인적으로는 잘 하고 있다. 그래서 확실히 이제 이 아이오닉 5는 전기차니까 이제 사실 전기차가 캐즈입니다. 뭐다 내용이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팔리는 거는 나름 의미가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나라 자동차 향후에 조금 더 경쟁력이 확대가 되는 요인인지 조금 더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평가를 받는지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저는 이거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중국 보따리상은 오지 마세요. 요게 이제 면세가 사실 이 결정을 내리기까지가 정말 오래 걸렸어요. 예, 원래는 이제 40에서 50% 정도 환급을 했다가 이제 작년 23년 1월 달에는 다시 합의를 했어요. 너무 손해가 심하니까 35%까지만 하자. 그렇게 하다가 이번에는 오지 말라고 했으니까 이러면은 아마 매출 볼륨이 엄청 크거든요. 이 보따리상이. 근데 얘네가 사가지고 동남아나 기타 다른 데 가가지고 또 싸게 파니까 경쟁력이 많이 떨어진 것도 사실이에요. 그래서 단기간으로는 이 판매를 안 하게 되는 거니까 뭐 매출단에서는 큰 문제가 생기겠지만 이게 오히려 또 반대로 여행 온 사람들이 또 사게 되는 요인으로 된다면 면세 쪽은 한번 좀 턴어라운드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뭐 대표적으로 호텔신라 같은 경우는 이제 주식 예전에는 한 주 팔면은 망고 빙수 한 번 먹는다 이런 얘기로 우스갯소리를 했잖아요. 요즘엔 3-4개 팔아야 하나 먹어요. 그 정도로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면세 쪽에서 이게 뒤집어지는지가 좀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또 두 번째로 이 지금 관광객 수는 늘었는데 매출에 대한 볼륨은 떨어졌잖아요. 네. 이거는 이제 또 소비 패턴이 명확하게 바뀌었기 때문에 거기까지 맞추는 전략이 같이 나와줘야 면세는 구조적인 상승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두 가지를 동시에 체크를 해서 두 가지가 동시에 바뀌는 상황이 생기면 면세는 한번 턴이 될 것 같고 그게 아니면 면세는 상당히 좀 힘들어지지 않을까.
그러니까 원래 면세점에는 대규모로 대량으로 구매하는 보따리상이 와서 여기서 구매를 해서 갔었는데 네. 그렇죠. 그거를 이제 면세점에서 오지 말아라. 하지 말아라. 혜택 안 준다. 라고 얘기를 했고 네. 거기서 따이공들이 이제 안 오니까 따이공들이 사가서 그걸 동남아에 덤핑 쳐가지고 팔았기 때문에 그게 일부 화장품주나 면세점한테 좀 경쟁력이 약화되는 부분이 있었는데 그런 게 없어졌기 때문에 그걸 좋게 볼지 나쁘게 볼지는 좀 첨예하게 갈릴 것 같다. 근데 그거 거기 안 팔면 그 물량 어디다 팔죠? 그러니까 그렇게 보면 나쁘게 보시는 그쵸, 분도 예. 계시고 네. 그런 생각 들 것 같아요. 또 장기적인 경쟁력, 비전 이런 거를 생각했을 때 질적으로는 이게 더 나을 수도 물론 있다고 그렇지. 판단할 네. 수도 있는 거고. 맞아요. 그건 이제 판단의 영역인 거고. 네. 그래서 애널리스트 코멘트가 상당히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뭐라고 보고 나오는지 있습니다. 궁금하네. 네. 그리고 요 이제 임시 공휴일 지정에 해외 여행만 쏙이라고 나와 있는데 확실히 이거 임시 공휴일 지정되고 나서 비행기 값이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네. 하루 사이 그 이제 12시 딱 지나가고 나니까 비행기 값이 확 뜨더라고요. 오. 네, 그래서 어디 뭐 해외 가시려고 알아보셨나 봐요. 저는 이런 거 있으면은 항상 찾아봐요. 와. 가격이, 가격이 얼마나 오르나. 오르는가요? 네, 인플레. 한 20-30% 오른 것 같아요. 그리고 호텔 비용도 한 20% 이상씩 다 올랐더라고요. 그래요. 네, 그래서 확실히 이게 딱 지정돼서 우리가 자주 가는 나라들은 확 올라가는 게 분명히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대신에 이게 문제가 뭐냐면 해외에 나가서 해외 돈을 써버리면은 네. 국내는 어떡합니까? 그래서 맞아. 그 금요일날 말씀드렸잖아. 네. 생산 줄고 내수 진작. 되는 거야? 내수 진작이 안 되는 방향으로 와. 네, 되지 않을까 싶어서 특히나 소매 판매가 굉장히 안 좋아졌다라는 게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그 흐름을 좀 잘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어쨌든 연휴 시기에 또 이제 스트레스 안 받고 또 편안하게 쉴 수 있으니까 조금만 더 힘내보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마지막으로는 이 골드바, 금 ETF 뭐 이런 것들이 올해도 되게 빛나지 않을까라고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오늘 기사들이 거의 뭐 매경이랑 한경이랑 좀 비슷하게 나왔는데 어쨌든 이게 금이 선물 가격이 다시 2,710선인가요? 지금 굉장히 많이 높아졌거든요. 예, 요거 다시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거 2,600 초반까지 빠졌거든요. 근데 선물이 다시 2,715까지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금이 굉장히 강해지고 있고 이게 화폐 가치가 떨어지니까 금에 대해서 투자를 하는데 이제 금 ETF 같은 경우는 100% 연동이 안 되니까 그거에서 약간의 좀 이슈가 있고 게다가 15.4% 배당 소득으로 빠지는 게 하나가 있고 현물금은 처음에 살 때 이제 세금이 좀 드니까 그게 조금 노이즈로 부각이 되고요. 또 한국거래소에서 하는 걸로 하면은 뭐 세금이나 이런 것도 적지만 이제 뭐 거래나 이런 걸 좀 많이 하기 또 애매한 부분이 있어서 어쨌든 취사 선택을 하셔가지고 뭐 이런 금이나 현물을 좀 이렇게 하시는 거는 저는 좀 되게 좋은 전략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뉴스들. 임시공휴일이 일단은 지정이 된 거죠? 됐죠? 그러면. 근데 아이고, 변경을 하라는 막 그런 목소리들이 있는 거죠. 뭐 추가하라고 이틀? 아니요. 31일로 뭐 변경하네 만에 뭐. 이거 안 바뀐 적 있어요? 바뀐 적 아니요. 그럼 바뀐 적한 뭐 번도 목소리는 없는데. 그런 목소리 나올 수 있지. 근데 이거를 받아 쓰는 언론들은 뭐야? 막 뭐 언론들이 뭐야? 월요일 하는 거야. 그러니까 31일로 바꿔야 된다는 목소리가 있는데 그거를 받아 쓰는 언론이 있습니다. 근데 그게 중요한 이게 담론이 아닌 것 같은데 받아 쓰니까 제가 뭐라고 하는 거. 누가 그렇게 주장했는지가 중요하겠죠. 그래서 제가 약간 누가 주장했어요? 그렇게? 그거는 이제 넘어가서. 아 그래? 아니 이게 와치 포인트 두 가지인데 네. 국내 자료로 와치 갑니까? 포인트. 네. 아니 지금 관련돼서 같이 말씀을 드리려는 거예요. 네. 와치 포인트 요거 아까 미국 말씀드렸잖아요. 국내 와치 포인트 두 가지입니다. 국내 와치 포인트입니다. 네, 민주당이 중요하죠. 어쨌든 간에 지난주 금요일에 나온 건데 20에서 25조 슈퍼 추경 필요성 제기. 근데 정부도 공감을 할 거예요. 정부라는 게 지금 여당은 정부가. 근데 문제는 그 시기가 중요하고 어떤 방식으로 하느냐가 중요하잖아요. 집행하는 방식이 있어갖고. 그래서 요거 근데 십몇 년 전에 있잖아요. 사실상 추경하면은 2014년대도 그때도 20조야. 항상 우리 20조야. 그래서 제 생각은 뭐냐면 20조라는 숫자가 계산해서 나온 거지 하죠. GDP 얼마 했는데 20조하고 충분할까? 그다음에 진짜 정밀하게 핀포인트 하듯이 그때도 10몇 년보다는 지금 더 위기 아니에요? 2014년보다는? 그러면 좀 더 진짜 그 핀포인트 핀셋하게 그죠? 핀셋하게 이렇게 해야 되는 건데 그런 논의 과정이 주목되는 건 진짜 주목돼요. 논의 과정을 잘 해갖고 이거를 빨리 집행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이거 할 수 있을까?
좀 걱정이 되는데 기대도 하고요. 요게 분명히 변수가 될 수 있습니다. 하려면 좀 더 화끈하게 해야 되고 GDP 대비 뭐 이런 거 했을 때 그 다음에 또 이거 그 계엄 이전으로 리셋됐다는 이거 오늘 지금 계속 나오는데 이게 얘기 안 드리려는데 드릴 수밖에 없는 것이 이게 너무 첨예하게 붙어버리면은 그것도 마치 피스풀리 가는데 도움이 될까요? 아니면 허들이 될까요? 이런 걸 생각할 수 있는 거거든요. 이게 뭐 또 한 달 전에 또 앞으로 한 달 뒤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지만 이런 것도 이런 그 어떤 그 여야 간에 협의해 가지고 뭐 이런 거 추경하는 거 이게 혹시라도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갈지 아니면 또 허들이 될지 이것도 관건이긴 합니다. 어쨌든 국내 내수가 그 수출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니까 수출이 또 확실하게 뭐 자동차나 아까 반도체 뭐 HBM 좋고 뭐 저기 엔비디아하고 다 좋은데 그건 좀 중기적인 얘기잖아요. 단기적인 실적이 확 올라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내수를 어떻게 시리어스하게 받아들이는 행태가 미국도 지금 불나고 난리치듯이 매우 중요하다. 우리는 미국처럼 여유가 있는 게 아니니까 그런 측면에서 좀 수기가 되는 그 분위기가 지금 조성되기를 27일 날 노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지. 27일 날 마음 편히 놀까요? 그거 걱정입니다. 그래서 안 넣어도 좋으니까 그런 프로그레스가 있는 것이 27일에 노는 것보다 훨씬 중요할 것 같아서 좀 그런 마음으로 기다리겠습니다. 보름입니다. 보름 남았네요. 이번 달. 오케이. 이번 달 2주 남았어요. 네. 마지막 주가 없으니까. 그래서 마지막 주 실제 없는 거기 때문에 그 금요일 날 휴가 내면은 이번 주 다음 주 2주에 맞아요. 모든 게 결정되는 거니까 급합니다. 결국 지금은 그러면은 임시공휴일이 일단은 제 생일로 지정된 거죠? 네, 그래서 생일 없습니다. 생일 그래요? 자체로 없어요. 생일 케이크 드려야 되는데 어떻게? 금요일 날 드릴게요. 금요일 날. 금요일 날이요? 그래서 그 전날. 바꿔야 되는 거 아니야? 굉장히 핀포인트 하시네. 27일로 지정이 된 거죠? 맞습니다. 임시공휴일. 네. 제 생일로? 맞아요. 그래서 24일 날 할 거라고요. 금요일 날. 너무 서운해하지 않으시길. 알겠습니다. 자, 요거 그 아까 그 마사지기 있잖아요. 거기서 추가적으로 뭘 좀 더 드린다고 합니다. 맞아. 이 마사지기만 드리는 거 제가 좀 너무 아쉽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이제 하루 끝 차도 드린대요. 자동차? 차가 아니에요. 마시는 차. 자동차 어떻게 드립니까? 하루 끝 차 요게 뭐야? 얼마예요? 하루 끝 차가 뭐 이게 마시는 차인데 좀 릴렉싱 할 수 있게 침착하게 이렇게 하면서 차도 한 모금 딱 좋네. 마시면서 할 수 있도록 동반자. 하루 끝 차까지 좀 같이 드린다고 하니까 요거를 잘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여론이 안 좋네요. 왜요? 네 생일 별로 관심 없다는 그런 의견이 고맙습니다. 자, 그러면 57분이어서 네. 이제 슬슬 갈까요? 가야죠. 이따가 우리가 또 저기 마감까지 네. 또 보고 또 와야 되는데 마감까지의 전략 뭐 이런 게 있을까요? 지금 코스피 코스닥 조금 더 빠지네. 약간. 조금 더 빠지는데 이따가까지 봐야 됩니다. 그렇죠. 또 오늘처럼 이렇게 안 좋은 때는 어떻게 바뀔지 몰라가지고 마감까지의 전략 뭐 이런 게 있을까요? 뭐 산업에 일단 좀 치중을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지금 어쨌든 그래도 아예 안 움직이는 뭐 수급이 쏠릴 산업이 없으면 모르겠는데 뭐 오늘 엔터도 움직이고 그다음 화장품 쪽도 움직이고 산불 관련된 부분도 뭐 굉장히 강하게 움직이고 하고 있기 때문에 분명 이제 수급이 가는 쪽에 사람들이 관심이 크다라는 거니까 뭐 그런 쪽에서의 뭐 의사결정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너무 이렇게 지수가 어느 정도 올라왔고 상방이 제한되어 있는 상황에서는 이렇게 이 닌자처럼 이렇게 치고 빠지고 게릴라전을 잘 해야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정일 본부장님은요? 이 정도로 끝났으면 좋겠습니다. 요 정도로 네. 끝났으면 자, 아까 와서 0.5% 정도 이렇게 끝났으면 좋겠는데 더 빠지면 아마 또 매수력이 있을 수도 있고요. 원래 생각했던 정도 반도체 자동차 1% 정도 빠지고 나머지 거 선전 어떻게 하냐에 따라가고 지수가 달려있는 그런 패턴을 예상했거든요. 오늘 내일 아침까지는 특별한 뉴스가 없다면은 국내 여직으로 이 정도로 끝나는 것이 우리한테는 현실적인 베스트 아니겠나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9시 반부터 해서 코스피가 살짝 빠졌다가 지금 다시 반등을 하고 있기는 한데 어쨌든 현재까지 봤을 때는 미국 시장 대비해서는 조금 살짝 방어를 해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는 합니다. 뒤에 아침엔 투자팀이랑 요게 10시 전후로 해가지고 시장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함께 잘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따 마감까지 화이팅 하시고 점심 든든하게 맛있게 챙겨 드시고요. 저희는 이따가 3시 20분에 완전체로 클로징벨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삶의 격을 높이는 9가지 지혜를 함께 나눕니다. 위즈덤 칼리지 시즌 2 영상 아래 링크를 클릭하시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